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결국 매몰된 7명의 노동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과연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울산 화력발전소 이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을 장관님께서 좀 계속 지키셨던데, 이 점 아마 수색 작업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사고 원인과 책임 이거 어떻게 조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 종합적인 대책 세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고는 폐 보일러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거든요. 예. 발파 공법을 동원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발파와 좀 다른 점이 보통 우리가 한 번씩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거, 예. 노 아파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파로 내려앉힌 그건 콘크리트 건물인데 예. 이번 이 폐 연료기는 철근 건물이었거든요. 철근이고 안에 파이프도 많고 이러니까 예. 일시 격발이 내려앉히지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벌목하듯이 예.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 넘어뜨리는 수구라고 하죠. 어떤 방향으로 넘어뜨릴 건가. 그건 이제 치아카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원인을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붕괴된 사고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점에 차관을 두고 조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번 사고가 이제 한국 동서발전에 발주를 했고요. 네. HA중공업에 여기 원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작업은 이제 코리아 카코라는 하청업체가 작업을 했는데, 이 역시 순진 노동자분이 다 이제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런 사고 나면 또 나오는 얘기가 항상 나오지만 위험의 외주화, 네. 이 얘기 좀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위험의 외주화, 일반적인 위험의 외주화,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발파 해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도 아니고 이 회사도 알아보니까 발파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다만 이 회사에 외주를 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또 일용 노동자라는 특성이 또 있는 것은 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사 전체 예. 이런 발파 작업 같은 이례적인 작업 말고 예. 일상 정비라든지 경정비, 예. 연료 운반 이런 부분까지 외주한 것, 이런 것들 위험의 외주화 영역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 5개사 전체의 어떤 외주화 계획들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 발주처도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업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발주처가 애초에 발주를 줄 때 충분한 어떤 공기라든지 예. 적정 임금들을 공사 비용들을 보장하면서 예.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인프라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책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발언을 마련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장관님? 먼저 주무장관으로서 너무 송구합니다. 예, 근데 이번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될 때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거대한 장치 산업이 변화되게 됩니다. 해체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예.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새로 지을 때. 예. 근데 지을 때보다 해체하는 과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 해체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예. 더 위험한데요. 따라서 이 해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도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요, 어제 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당이 네네. 민주당에서 나오는 제 안 중에 하나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요거를 법안을 추진할 거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네. 여당 발로. 네. 이 법안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9월 15일 날 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예. 이제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담겼던 것을 당에서 이제 입법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경제적 제재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고 예. 기업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대책을 마련할 때 이 경제적 제재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 그 전에 예. 충분히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예.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사고가 반복됐을 때는 예. 경제적 제재를 병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 예산에서도 사실 5천억 이상 산업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예.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는 결국 사후 처벌보다는 역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그 병가되는 부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장관님. 이 대통령도 직접 찾아서 이제 산재 사고에 관한 개선을 주문했던 회사 SPC. 여기 네. 사실 사고가 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이 시화 공장에서 이제 또 이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노동계에서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SPC하고 이 사안 관련해서 긴급 면담을 가지셨던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SPC. 네. 이번에 우리 산업 차관급으로 승격된 예. 신임 산업안전본부장이 급하게 대표하고도 만났는데요. SPC는 12시간 막교대 문제가 되었고 예. 그리고 심야 시간대 특히나 2시에서 3시 사이에 중대재해가 병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제로 개편을 했는데 예. 문제는 12시간 막교대하던 거를 3조 3교대 즉 3824니까요. 8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심야 노동시간을 줄였는데 예. 회사에 있는 이른바 구속 시간이 줄으니까 출근 날은 하루가 더 늘어나는 예.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총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은 출근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예.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3조 3교대가 아니라 4조 3교대 예. 한 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좀 개선이 아니고 일부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SPC 상황. 일부 노동자들에서는 예. 후퇴했다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 단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퇴했다는 주장 중에는 예. 출근 일수는 늘었고 예. 임금은 일부 삭감되었다는 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반증은 심야 노동이 줄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있는 구속 시간이 길면 출근 날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회사에 있는 구속 시간이 줄어들면 예. 출근 일수가 일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노동자들의 불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출근 날도 5일로 줄이고 또 가산수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 기본급을 포션을 좀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벌충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이 얼마 전에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네네. 유명한 이제 베이커리인데 여기서도 과로사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거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뭐 없을까요? 이번 그 럼베뮤라고 하는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합의가 되어서 더 이상 가족들은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예. 노동부에서는 특별 근로감독 착수했고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 지역 전 지점으로 예. 지금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오픈바이저라 해가지고 매장을 개업할 때 일종의 업무가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예. 매장 개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예. 이 IT에서 일부 그 신제품 출시 런칭 앞두고 크런치 모드라 해가지고 예, 맞아요. 거의 뭐 예. 밤도 잠도 없이 이렇게 일했던 집중 노동이 예, 예. 과로사를 불러왔는데 저는 유사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럼베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특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마치 어떤 혁신의 모습인 양 이렇게 회자되는 거 예.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관님, 이 최근에 이제 노동계하고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쟁점 네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하고 또 공개 토론도 했었던 네. 이 새벽 배송 금지요. 네. 요거 둘러싸고 이제 찬반 논쟁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찬반 논쟁이 예. 정말 건강한 공론화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새벽 배송에 대해서 우리 심야 노동에 대해서 예. 그런 공론화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건강하게 공론화되어서 과연 이 심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심야 노동을 뭐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새벽 배송을 예, 예.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본질은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거든요. 새벽 배송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건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우리가 새벽 배송을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게 신문 배달하고 우유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런데 이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예. 이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어떤 이득을 보게 되고 기업은 더 큰 또 이득을 보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심야 노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심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심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가산수당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이렇게 예. 이제 가산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운 노동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심야 노동은 국립암연구소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예. 가로사 문제하고 예, 예. 연결시키지 말고 이건 뇌 심혈관계 질환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음. 가로사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역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예. 결국 어디선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예. 이것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가로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가 자야 될 밤에 꼭 일을 해야 될 업무를 사회적으로 정하자는 거죠. 병원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제가 일했던 뭐 철도든. 예. 근데 과연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예. 그러한 2급 발암 물질까지도 견뎌내야만 하는 일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예, 예. 신선 제품을 요구하는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예. 그에 대한 이득을 보는 그리고 그를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이들의 건강권 특수 건강 검진이라든지 예.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예, 예. 최소 휴게 시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예. 기대합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야 새벽 배송 절대 금지 이건 아니신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미 예. 여러 가지 이해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자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 플랫폼 배달 기사라든지 네, 이 네. 특수고용자 등 이런 권리박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현장 다니고 계시는데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네. 이분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네, 네. 약속하셨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이른바 일터 기본법 네네. 뭔가 얼개가 큰 게 나왔어요, 장관님. 네네. 예, 이 일터 기본법에 담긴 핵심 문구 이건 한마디로 뭐가 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부 기본법에도요? 아니요, 그게 제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맞아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상권을 가지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 권리박 노동자들 헌법 밖의 노동자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투쟁을 해야 돼요. 근로자성 인정이 일종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면 이거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그리고 헌법상 권리가 예.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분들에게 국한된다면 예.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로자성을 없애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의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예. 따라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노동자다. 그리고 그를 사회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 노동법 판례들 보면은 대법원에서 이 직역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막 다툼이 많잖아요, 장관님. 예.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내가 일해서 돈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노동자고 예. 노동 3권이 있고 네. 노동 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따질 때 본질을 따지기보다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고 예, 예, 예.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했고 예. 그의 대가로 임금이든 보수든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예. 나는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너무 큰 애를 쓰고 결국 또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예. 자신의 노동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러네요. 또 보호해서 배제되는 이런 악순환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요거 이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의 시동을 거셨던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 주 4.5일제 이런 이제 노동개혁 이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연내 입법을 목표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요게 이제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세대 간에 또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연내 입법 필요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연내? 네, 일단 국정과제로서 예. 연내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연내 입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청년 가뜩이나 어려운 아하. 청년 고용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지 않을 건가 하는 예.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노동도 어떤 노동이냐고 얘기했듯이 청년도 어떤 노동이냐, 어떤 청년이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고 예. 흔히 말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미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이 20%에 들어가지 못하는 80%들 이들의 그 노후를 어떻게 또 보장하고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청년 고용과 좋은 일자리가 예. 세대 간 충돌하지 않도록 세대 연대형 예. 그런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장관님, 이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건드리시나요? 결국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임금이. 기업의 제가 볼 때 예. 기업의 요구도 이릉타당한 요구입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임금 계속 올라가고 이들을 계속 정년을 연장시킬 때 난 그러면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기업의 요구도 이릉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어떤 개편 방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니까 퇴직 후 재고용 뭐 이런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일단 정년 연장을 왜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면요. 아.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또 예, 노동 예. 생산력 없어지고 그다음에 연금하고 퇴직 시기가 불일치하는 맞아요. 소득 크레바스 해소인데 예. 그러면 계속 고용을 통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고용 안에는 법적 전형연도 있고 재고용도 있는데 다만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재고용에 대해서 노동계가 걱정하는 거는 예. 만약에 재고용하게 되면 선별 고용할 거 아니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것도 예. 노조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예. 노조가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선별 경우의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을 때 또 하는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저 장관님 모시고 여러 노동계 굵직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